안녕하세요. 회계관리 1급으로 만나 뵙게 된 최민주입니다.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회계관리 1급 본 수업에 앞서서요. 우리 어떤 내용 공부할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심각하게 얘기 안 할 거고요.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시기로 마음먹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자격 시험에 대한 정보들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 과목별 40문제씩 나온다, 70점 넘어야 된다,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할 건 아니고요. 자, 우리 회계관리 1급에서 어떤 것들 배울지 잠깐 얘기하고 바로 본 수업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회계관리 1급. 회계관리 1급인데요. 자, 3일 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시험 총 3가지가 있죠. 회계관리 2급과 회계관리 1급, 그리고 재경관리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회계관리 2급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이 좀 도전하셨으면 좋은 부분 해서 회계관리 2급은 재무회계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 회계관리 1급에서는 재무회계와 이제 세무회계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네, 각각 70점 넘어야 돼요. 평균 70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만 공부하고 이러면 안 돼요. 각각 70점입니다. 네, 가끔 평균값 아니에요 하시는 분 있는데 아니에요. 네, 각각 70점이기 때문에 각각 공부 잘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재무회계 공부할 거예요. 자, 재무회계 공부할 거고 재무회계 우리 어떤 거 배울까라는 부분으로 했을 때 우선 회계 관련된 부분, 그 기초적인 기본 개념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회계의 기본적인 질적 특성이라든가 언제 인식할지, 수익이나 비용 언제 인식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측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 정말 배울 거예요. 기본 개념부터 우리 알아야 가는 거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 재무보고의 목적이라든가 재무제표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 할 겁니다. 그래서 회계의 기본적인 개념들 먼저 잡아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자, 재무제표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 배워야겠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해당되는 계정들 해서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것들에 대해 배웁니다. 자산, 부채, 자본. 네, 자산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들 상당히 많죠. 유무형 자산부터 해서 유동 자산 쪽으로 해서 또 당좌 자산도 있고요. 투자 자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좌 자산, 재고 자산이라든가 투자 자산, 유형 자산, 이런 것들,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이런 것들에서 자산 항목에 대해 배울 거고요. 네, 자산 항목이 비중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부채 같은 경우는 타인 자본이기 때문에 차입해 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한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랑 자본보다는 사실 자산 항목이 공부할 게 상당히 많고요. 자산을 평가하는 부분부터 해서 취득할 때 원가를 어떻게 할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산 항목에 대해서 더 많은 좀 시간을 할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 좀 얘기할 거고, 자, 부채 같은 경우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해서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거는 차입하는 거, 단기 차입금이라든가 그리고 매입했을 때 생기는 매입 채무 이런 것들 얘기할 겁니다. 네, 그리고 비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거는 사채 관련된 것이 가장 좀 비유동부채 쪽에서는 좀 비중 있게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충당부채나 우발부채, 우발 자산 관련으로 해서 충당부채로 삼아야 할 것들. 그래서 제품 보증 같은 것들도 이제 충당부채로서 이제 부채로 인식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 충당부채 같은 것들을 우리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부채 부분 내용 살펴보고요. 그리고 세무회계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세무조정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이연법인세 회계로도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공부할 거예요. 네, 그리고 자본 항목에 대한 부분으로서 자본, 자본금, 그리고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런 것들을 해서 자본거래로 일어나는 그러한 자본 항목들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손익거래로 일어나는 항목들도 같이 공부를 해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뿐만이 아니라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내용들, 수익과 비용에 해당되는 내용들 우리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언제 수익을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할지,
그리고 아니면 뭐 판매 시점이 바로 인식할지, 뭐 이런 것들, 인도 시점이 인식하는지, 이런 것들이 수익이 언제 인식되는가요?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보는 것들로 해서 수익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그런 부분들 볼 거고요.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손익계산서 관련된 계정 과목으로서 이제 비용 항목에 대한 거,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관련된 부분들. 네, 그리고 재무상태표 해당되는 거, 뭐 자본변동표, 주석 같은 내용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재무회계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들을 공부해 나갈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있거나 뭐 회계학과나 이런 뭐 전공을 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다듬어 가시면서 좀 보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정말 노 베이스다, 베이스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먼저 들어보시고 복습을 하는 형식으로 먼저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책을 봐도 사실은 처음에는 책 봐도 이게 용어 자체도 헷갈리시고 이게 뭐야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강의를 들어보신 후에 그 부분에 맞춰서 책으로 복습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용어랑 빨리 친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 같이 좀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공부하는 순서는 뭐 마찬가지겠죠. 어떤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론 없이, 이론에 대한 게 없이 뭐 문제를 풀거나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론을 항상 먼저 챙기셔야 된다라는 거. 순서 이론 먼저 하시고요. 네, 이론 먼저 하시고 공부 순서, 그렇죠? 이론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드릴 거예요. 워낙 사실 문제 안에서 요 파트별로 상당히 골고루 나오거든요. 상당히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올지는,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퍼센트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정말 골고루 나옵니다. 얄미울 정도로 한 거 치중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다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하거나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런 포인트 위주로 이론을 조금 더 공부해 나가셨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빨리 공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하는 거 항상 중요하죠.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는 이론형 문제로 해서 말 문제로 푸는 문제들 나오고요. 그래서 뭐 잘못된 걸 찾으세요, 뭐 옳은 걸 찾으세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 문제 형식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계산하는 형식으로 해서 금액을 도출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서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말 문제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적인 부분도 숙지하셔야 되고요. 계산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 문제는 우리 책에 상당히 많이 문제 풀이 관련된 거 정말 많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기출 유형 문제 풀이 도 있고요. 7회 있고요. 모의고사 역시 3회에 걸쳐서 있는 부분들도 있고 기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무 관련된 그 기출 유형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 이렇게 풀어보시면 13회에 걸친 문제를 푸는 거예요. 40문제씩 13번 푸는 건데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에 해당되는 거는 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부분들로 해서 개념적인 거 빨리 숙지하신 후에 문제풀이로 같이 넘어가면서 다듬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우리 회계관리 1급을 꼭 취득하는 걸로 꼭 취득하는 이러한 그런 강의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고요. 힘내주시고 2학 시작한다고 마음 먹으셨으니까 끝까지 같이 잘 해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 수업 시간에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